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5월 14일 방송, 세 번째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관,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 둔 대사관을 오늘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1980년에 공식적으로 텔아비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수도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만큼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복잡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발을 들여서 복잡한 내전 문제, 내부의 정치 문제, 그리고 중동의 국가 간의 이익 문제, 그 갈등 속에 안 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먼저 종교적으로 보면은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교, 세 종교의 다 성지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나 마호멧은 거기에 그들의 유적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교회당, 성전을 전부 각각 종교가 본거지를 예루살렘에 두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 분쟁만큼 이게 골치 아픈 게 없거든요. 이건 옛날 십자군 전쟁에서 보다시피 이것은 sacred war, 성스러운 전쟁이라 해서 모든 걸 걸고 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성스럽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뭐 따지고 뭐 이런 게 국가적인 이익이나 뭐 개인적인 이익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참 예루살렘이 아주 복잡합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 처음 건설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2000년 이상 흩어져 있던 유대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던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건국한 나라가 사실은 풀네임이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 처음부터 앉았을 때부터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 건 아니었어요. 요르단과 반반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바로 오른쪽에 붙었는 게 사실 요르단이니까. 그러다가 사실은 1967년 3차 전쟁, 이스라엘의 3차 전쟁에서 그 땅을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고 1980년에는 이스라엘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작년 12월 말에 12월 22일로 기억합니다만 유엔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주자라는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결의안은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부 결의안을 올렸을 때에 유엔 회원국 중에 128개국이 거부한다. 다시 말해 찬성이죠. 거부하는 것에 찬성한다. 말도 안 된다는 데 찬성하고 기껏해야 8개국만 미국 말이 일리가 있다. 그 편을 들어주겠다. 뭐 그 8개국도 보면은요.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조그만 섬들 국가들이에요. 그 외에 한국도 사실은 찬성을 안 해줬죠. 그리고 한 30-40개국이 기권을 했어요. 그때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가 나와가 아주 앙심을 품은 말로 우리가 올린 미국이 제안한 이 안을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을 주면서 노를 한다?
두고 봐라. 반드시 그 빚을 갚도록 하겠다. 이렇게 앙칼진 보복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말이, 두고 봐라. 미국은 반드시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거다. 말하고 난 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 안 됐지만 결국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텔아비브에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으나 그냥 대사관 하나인데 뭐 그렇게 미국이 기를 쓰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더더구나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간 지금 팔레스타인이 성스러운 전쟁을 하자라는 식으로 100만을 동원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의 충돌의 가능성까지 있는데 왜 미국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짓을 하고 있을까요? 그 대사관 하나 옮기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텔아비브에 두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모양 좋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이리로 대사관을 옮기는데, 사실은 여기에 뭐 예루살렘에 있는 낡은 영사관 하나 고쳐가지고 온다고 돈을 거의 1조 이상 우리가 세이빙 했다. 한 2~30만 달러 들어가지고 대충 고쳐가 일로 들어온다 했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거기에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지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 Why 예루살렘? 첫째, 위치적으로 보면은 텔아비브는 지중해 쪽에 완전히 붙어있는 한갓진 데인데, 예루살렘은 왼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오른쪽으로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 외에 이란 국가들이 딱 이스라엘을 한가운데 주고 둘러싸고 있는 국가고, 예루살렘은 그 한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한가운데 위치한 위치입니다. 미국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내어놓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why? 왜 그렇게 하느냐? 대사관 하나 옮김으로써 정말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가 될 이런 문제에 왜 미국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나서서 손을 들어주느냐? 전략적 이익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력을 확장해가면서 중국이 중동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전략을 펴고 있는 게 친유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하고는 동거래를 하는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슬람으로서 지난 연말 12월 22일에 유엔에 이걸 갖다 붙였더니 중국 역시 미국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주는 걸 못 받아들이겠다. 노골적으로 빈정거렸죠. 미국이 보는 중동에서의 중국은 뭐냐? 일본이 해군력을 확장하더니 결국 중일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해군력을 확장하겠다는 난리를 치는 게 결국 중동에 와서 미국하고 붙겠다는 거구나. 아주 싫은 거죠. 두 번째, 유럽은 지금 이민 정책에 의해서 무슬림 인구가 무진장 늘어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무슬림 인구를 가져옴으로써 그걸 하나의 파워 그룹으로 두는데 골치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서 파워 그룹이에요. 중국 역시 중동에 더 나아가서는 이미 아시아에서는 경제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 가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유럽은 인구로서, 중국은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경제로서 다 뺏기고 미국이 발판을 굳힐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더더구나 중동이라는 것은 중앙아시아와 유럽과 그 사이에서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석유 자산이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국은 중동을 지키고 싶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종주국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가로 남고 싶은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활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주고, 그 수도로 인정해준다라는, 확실히 해준다라는 징표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최근 시리아 폭격 사태가 일어난 것도 사실 미국이 시리아의 정부군이 그 반군들에 대해서 화학무기를 쓴 거에 대해서 이거는 비인륜적인 그리고 비인도적인 일이다 하고 107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난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간헐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도와주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란이 지금 중동에서 가장 파워도 있고 결국 종주국으로 부상하려고 하고, 그 이란이 시리아의 정부군을 도와주고 시리아의 내전을 도와주고, 동시에 이란이 지금 터키도 끌어였고 레바논도 끌어넣어서 시리아를 지원하고, 이 시리아를 지원하는 가장 큰 세력은 러시아입니다. 미국이 폭격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폭격을 가했는데도 러시아가 손을 놓고 있어요. 말로는 크게 떠들지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는 지금, 러시아는 엄밀하게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란 쪽에 전부 거의 비슷한, 실제로 통제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관심은 뭐냐? 중동에 있어서 러시아의 이익만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 너희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간섭하거나 중재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중국의 태도는 거기에 투자해놓은 돈도 많고 유전에도 투자를 많이 했고, 벌써 한 2000년 초반부터 중동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라크 전쟁 터졌을 때에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까 걱정이 돼서 중국에게 북한 좀 돌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엉뚱한 짓 못하도록. 그때 중국에게 미국이 제안한 게 뭐냐 하면은, 이라크에 투자한 프랑스나 영국이나 러시아에 이런 유전에 투자한 것을 전쟁이 끝나면, 전쟁 상태가 되면 이거 전부 다 그들이 투자한 게 무효가 되는데, 사실 그들이 뭐 배상을 요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배상을 요구하겠지만 그 전쟁통에 일어난 걸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켜주겠다는 약속하에 중국에게 북한의 핵도발을 막으라고 얘기한 것이 나중에 6자회담으로 발전된 3자회담의 모양입니다. 6자회담의 전신이죠. 3자회담을 만든 겁니다. 중국, 북한, 미국. 그때도 중국은 이미 관심을 가졌어요. 중동의 에너지에. 근데 그때만 해도 15, 16년 전이니까 중국의 경제가 지금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 후 줄기차게 중국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갖는,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아프리카고 그 다음 중동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러시아는 자기 이익만 건드리지 않으면, 손상시키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겠다는데, 중국은 적극적으로 중동에 개입해서 미국의 세력을 밀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손을 잡는다?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동시에 러시아가 가장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시리아, 그리고 이란. 시리아의 내부 사태에 이란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으니까 중국도 거기에 손을 얹어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엉뚱한 짓을 중동에서 못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들과 손을 잡고
중동에서 종주국 역할을 하겠다라는 종주국으로 부상하는 이란을 때려야 되는데 이란을 때리는 걸 미국이 직접 개입 안 하고 이스라엘로 시키고 이란을 때릴 수 있는 명분으로 전번에 이란 핵 협정을 갱신을 안 해주고 갱신 유예를 하면서 90일 내지 180일을 보겠다고 이란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핵 협정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90일이나 180일 내로 회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영원히 탈퇴를 하든지입니다. 90일에서 180일 시간을 둔 이유는 북한의 핵 문제하고 타이밍을 거의 맞춘 겁니다. 동시에 트럼프의 11월 선거와 트럼프 정부의 11월 중간 선거와 시간을 거의 맞춘 것입니다. 그때까지 상당 부분 이란의 핵 문제를 미국이 원하는 수준대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이란의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신경 쓰므로써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몰입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란 문제에서 손을 떼고 약간 물러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정 갱신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당연히 핵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내놔야 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내놓은 이란이 핵협정을 맺어놓고도 제대로 안 지키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내놓은 USB 138개 서류로 500kg의 자료들입니다. 그것이 언제 조사된 자료인지는 사실 가장 최근 몇 달이냐 거기는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자료 자체로 보면은 벌써 2007년 전에 조사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걸 지금 와가 터뜨리는 것이 이란의 핵협정을 잠깐 동안 미국이 나와 있다가 갱신해주지 않고 탈퇴하는 형식을 좀 갖고 있다가 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란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지금 이란 협정에 되어 있는 일몰 조항을 없애고 딱 제한된 시간을 해가지고 영구 핵폐기로 이란을 몰아붙이기 위한 명분으로 발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다시 만들어가 들어가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첫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해주는 제스처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인정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미국이 눈을 가지고 중동의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가들을 보는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텔아비브는 완전 지중해 쪽으로 뚝 떨어져 있는데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란 그 한중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산동반도에 사드 배치가 평택 기지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중동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중국의 자본 그리고 유태인들과의 이 금융관계 엄청나게 깊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친이슬람 정책 부담되죠. 그것을 어느 선에서 더 확장되지 않도록 눌러야 됩니다.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택도 없는데 중국이 택도 없다는 건 해군력으로 보면 택도 없는데 거기까지 와가 지금 중동에 와서 자기들의 대중동 전략을 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거기에서 정면 대결하겠다는 겁니다. 냉전시대 때 소련이 하던 짓을 중국이 지금 섣부르게 나서서 미국에 대항해서 하려고 하는데 너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1930년대 중반에 일본이 1차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기곤만장해서 해군력 키워서 중국 쳐들어가 전쟁하듯이 중국이 지금 그 꼴로 미국하게 대드는 걸 보니까 이 간단치 않다. 미리 싹을 베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친이슬람 세력이 더 확장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슬람의 종주국인 이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 공개적으로 내가 힘 실어주겠다. 다섯 번째로는 이란 핵협정 갱신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에게 이란을 소위 말하는 때리거나 이란에 엉뚱한 짓을 할 때에 맞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 근거 없는 건 아니죠. 이란의 핵협정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핵협정을 어겼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어제 오늘이냐 몇 년 전이냐 2년 전이냐 1년 전이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2015년 6월 이란 핵협정이 상임이사국 5개국 플러스 독일 플러스 이란 협정하고 난 뒤에 15년에 걸쳐서 원심분리기를 19,000개 없애겠다고 얘기해놔놓고 그 중간에 계속 핵 프로그램을 돌리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스라엘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건 단순한 대사관 하나 옮기는 거 트럼프가 얘기한 좀 돈 좀 세이빙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엄청난 대중국 견제 정책의 하나로서 지금 시발점 미국이 확고히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는 공개적인 제스처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대사관 이전까지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동북아 전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걸 지금 아시게 된다면 한국에서 12,000km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핵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분석할 수 있고 제 얘기 논리를 따라가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저녁 늦게 하니까 이 보시는 분이 상당히 좀 오전보다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